Come and get me! MCU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의 네 번째 영화 브레이브 뉴 월드가 2월 12일에 개봉하였습니다. 오버로 밝혀지긴 했지만 두 차례의 재촬영으로 인해 제작비가 3억 달러로 불어났다는 등 여러 말이 많았기 때문에 개봉 전부터 걱정하는 팬들이 많았는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티브 로저스에게 방패를 이어받은 샘 윌슨이 팔콘과 윈터 솔저의 후반부에서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로 거듭나고 2년 뒤 샘은 미합 중국 정부의 직속 명령을 받고 팔콘의 자리를 이어받은 호아킨 토레스 중위와 함께 멕시코에 가서 범죄 조직 서펀트 소사이어티가 탈취한 고가치 화물을 되찾아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된 썬더볼트 로스는 티아무트 섬에서 발견된 아다만티움을 프랑스와 인도 그리고 일본 같은 우호국들과 함께 채굴하여 전 세계가 동등하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힘쓰고 멕시코에서 아다만티움 샘플을 성공적으로 회수한 샘과 호아킨을 백악관 행사에 초대합니다. 샘은 한국 전쟁에서 활약했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잊혀졌던 슈퍼솔저 아이제아 브래들리까지 함께 가겠다는 조건으로 백악관 행사에 참석하지만 로스 대통령의 연설 도중 아이제아가 최면에 걸린 듯 로스를 공격하고 행사가 아수라장이 된 것은 물론 가장 먼저 설득해야 하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샘은 이 모든 것이 누군가 교묘하게 꾸민 음모라는 것을 직감하고 아다만티움을 둘러싼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엔드게임 이후에 나온 MCU 영화들 중 만족스러웠던 작품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기 때문에 이번 신작을 믿고 봐도 괜찮을지 걱정되었지만 최근 MCU 작품들 중 나름 괜찮은 편이라고 느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같은 테크노 스릴러 분위기도 있고 미국 대통령이 된 썬더볼트 로스를 등장시킴으로써 이야기의 규모가 더욱 크고 흥미진진해졌으며 팔콘과 윈터 솔저에서 샘 윌슨이 방패를 이어받을 자격을 증명하고 큰 결심 끝에 스티브의 결정을 받아들였다면 이번 신작에선 본격적으로 캡틴 아메리카로 활약하면서 헐크를 비롯한 어벤져스의 멤버들과 갈등을 빚었던 썬더볼트 로스에게도 자신을 증명하는 내용이라는 점과 슈퍼솔저 혈청 없이도 캡틴 아메리카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좋았습니다. 중간중간 어색한 컴퓨터 그래픽이 거슬리긴 했지만 액션씬들도 상당히 훌륭했는데 캡틴 아메리카를 상징하는 비브라늄 방패와 와칸다에서 개량해준 새로운 윙스트가 같이 사용되는 이번 신작의 액션씬들은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와 블랙팬서의 느낌이 적절히 조합되어 전성기 MCU 영화들의 향수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맨손 격투 액션씬들은 시리즈 전작들처럼 화려하고 파워풀하게 연출되었으며 줄리어스 오나 감독이 한국 영화의 팬이라고 밝혔던 만큼 달콤한 인생과 올드보이를 오마주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러닝타임 1시간 58분 중 30분 정도는 아이맥스 확장 비율로 나오며 예고편에 나왔던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충돌을 막는 장면과 레드헐크와의 액션씬 모두 아이맥스로 보니 상당히 화려하고 좋았지만 사운드가 약간 아쉬워서 웅장한 사운드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돌비 시네마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작은 인크레더블 헐크와 이터널스, 팔콘과 윈터 솔저와 내용이 이어지는데 작년에 개봉한 데드풀과 울버린의 모든 요소들을 이해하기 위한 진입장벽이 매우 높았던 것을 생각하면 본작의 진입장벽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최근 MCU 영화들 중에선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 전작들과 비교하면 아쉬웠는데 액션과 서사의 완성도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던 윈터 솔저와 시빌 원은 물론이고 개봉 당시에는 약간 호불호가 갈렸지만 어벤져스로 이어지기 위한 초석을 다진 영화들 중 하나이자 스티브 로저스 이야기의 출발점으로선 좋았던 퍼스트 어벤져보다도 약간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거대한 사건을 발생시키면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캡틴 아메리카가 첩보물을 연상시키는 분위기로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좋지만 벌어진 사건들의 규모에 비해 너무 쉽게 해결되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느낌까지 들었고 작중 메인 빌런은 전투력보다는 지능과 처세술로 주인공을 위기에 빠뜨렸던 알렉산더 피어스와 헬무트 제모처럼 될 것 같았지만 후반부의 위기가 너무 간단하게 해결되기 때문에 말레키스나 로난처럼 강해 보이는데 있으나 마나였던 캐릭터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두 번이나 재촬영을 하긴 했으나 후반부가 조금 덜 다듬어진 것 같았습니다. 샘 윌슨이 팔콘에서 캡틴 아메리카로 거듭나는 서사는 좋았지만 2대 팔콘인 호아킨 토레스는 윈터 솔저에서 묘사되었던 샘 윌슨의 첫 등장보다 임팩트가 부족해서 호아킨 토레스 또한 샘 윌슨만큼 매력적인 캐릭터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쿠키 영상은 엔드 크레딧까지 모두 올라간 다음 한 개 나오며 특별히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진 않지만 MCU의 차기작을 암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궁금하면 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엔딩에는 블랙팬서의 사운드 트랙을 담당했던 켄드릭 라마의 곡이 사용되었는데 해당 곡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갈등의 현실을 담은 내용이며 백악관이 배경인 앨범 커버를 사용한 정규 3집 투 핀퍼 버터플라이에 수록된 곡이라는 점이 상당히 의무심장한 선곡인 것 같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는 마무리가 좀 아쉽긴 했지만 최근 MCU 영화들 중에선 괜찮은 편이며 샘 윌슨이 본격적으로 캡틴 아메리카로 활동하는 첫 작품으로서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작에 이어서 올해 개봉 예정인 MCU의 차기작 썬더볼츠와 판타스틱 4 새로운 출발의 예고편이 최근에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는데 캐릭터 설정과 서사가 아쉬웠던 최근 작품들과는 다르게 두 작품은 주연 캐릭터들에 상당히 공을 들인 것 같아서 제발 빌런들까지 일회성으로 쓰고 버리는 캐릭터가 아니라 잘 짜여진 매력적인 악당으로 나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